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씨는 무엇인가요? 김, 최, 많은 여러 성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에는 유독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피터슨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강의를 제가 봤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김, 이, 박, 이 세 가지 성씨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1965년에 한국에 선교 활동을 하러 오셨다가 한국 사람들의 정의 매력에 빠져 한국학을 공부하시고 특히 족보에 관심이 많아 역사까지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럼 이 성씨 이야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씨 비율은 1위가 김씨, 2위가 이씨, 3위가 박씨인데요. 이렇게 왜 한국에 3개의 성씨가 많을까요? 또한 어느 나라가 제일 긴 왕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신라 1000년 이렇게 신라가 제일 깁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긴 왕조가 한편으로 없는데요. 사실 이 두 개의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일단 먼저 김이박이 많은 이유부터 설명드리자면 각 나라별의 성씨가 차지하는 비율을 미국의 스미스는 0.8%, 독일의 뮬러 역시 0.8%, 그리고 일본의 흔하다고 여겨지는 사토와 다나카 역시 1.5%, 그리고 인도의 싱씨도 2.7%, 중국의 왕씨도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들의 성씨는 흔하다고 여겨져도 5%를 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특이한 케이스인 겁니다. 왜냐면 일단 중국은 성씨만 해도 4,000개가 되고 일본은 그걸 엄청나게 뛰어넘은 30만 개죠. 이렇게 성씨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25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꽤나 특이한 케이스이죠. 즉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씨가 적은 나라인 것이고 이 성씨 문제에 대해서 의견은 꽤 분분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노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노비들이 전부 성씨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전부 김씨로 넘어가서 이렇게 김씨가 많아졌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 거짓입니다. 왜 이럴까요? 노비가 성이 없다고 20세기에 와서 김씨가 된 게 아니라 김씨가 원래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문과 급제 순서와 현재 순서를 비교해봐도 여전히 김씨는 이씨랑 박씨와 거의 변동이 없고요. 또한 최씨, 강씨를 보면 최씨는 원래 문과 급제 순위가 9위였지만 현대에는 4위로 높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최씨는 당시에 노비를 잘 돌봐주기로 유명했고 강씨도 마찬가지로 노비를 잘 돌봐줬는데 그래서 노비들은 대부분 최씨와 강씨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한국의 성씨는 그럼 숫자가 이렇게 적을까요? 이건 왕조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나라 37에서 38년, 진나라는 15년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왕조의 존속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신라는 992년 그리고 조선 518년과 고려 474년 합치면 992년 이렇게 꽤나 존속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짧은 시기를 유지했던 발해만 보아도 300년 동안이나 유지가 됐죠.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도드라지는 그런 점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왕조가 교체될 때 오히려 그 왕조의 사람들을 그 전에 왕조의 사람들을 전부 죽이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오히려 흡수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합병을 했다는 소리죠. 다른 나라들은 무조건 왕가가 무너질 때 그 전에 왕가를 전부 죽이는 게 원칙이지만 한국은 왕조가 전부 길었고 또한 다음 왕조로 평화롭게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의 김, 이, 박의 신라의 서라벌에 최, 정, 이가 많이 남아있고 왕가, 깃, 박, 석들을 전부 합치면
김씨 21%, 이씨 15%, 박씨 9%, 최씨 5%, 정씨 5%로 우리나라 성씨의 55%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들만 봐도 우리나라는 왕조가 비교적 평화롭게 교체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침략은 바로 두 번인데, 바로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략과 두 번째로는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임진왜란인 겁니다. 이거 외에 큰 침략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유럽을 보면 100년 전쟁, 30년 전쟁,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등으로 큰 전쟁이 꽤 많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아주 큰 전쟁이 거의 없었고 세계 10대 강국 중에 유일하게 식민지 없이 성장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지막으로 선비 정신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과 천차만별인데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선비는 붓을 잡고 사무라이는 칼을 잡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강할까요? 바로 붓입니다. 칼은 잠깐만 강하지 붓이 더 강하다는 건데요. 일본은 20세기에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했지만 지금 21세기엔 우리나라가 수입이 더 높죠. 즉 한국은 붓으로 사는 나라이자 그 붓으로 사는 선비들이 있기 때문에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외국인 교수님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매력에 푹 빠지셔서 공부를 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점만까지 죽이지 않았다는 걸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게 정말 놀라웠는데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라는 것과 선비 정신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